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로 여순 사건이 70주기를 맞았지만 정작 관련 조례안은 여수시 의회에서 3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이어서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골자로 한 여순 사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건 6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2014년. 하지만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훈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추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자며 지난해 새로운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 같은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 일용 사업을 하자라는 그런 그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보류시키는 것은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상임위원회는 미뤄뒀던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보훈단체의 반발이나 표를 의식하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의회가 3년 넘게 합의를 도출하지도 정치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사이 전남에서만 10여 곳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각종 추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지이고 가장 희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안 통과되지 않고 제정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울분을 토한 일이고 여순 사건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됩니다. 70년 동안 이어져온 지역의 아픔과 상처는 뒷전으로 미룬 채 또다시 선거에 나설 자격은 있는지 의원들 스스로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2년 전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원인을 기관사들의 업무상 실책 때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기관사였던 A씨가 보조기관사 B씨에게 열차 운전을 맡기는 과정에서 율촌역 진입 시 선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운전 명령을 쪽지를 통해서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이어 쪽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선로를 변경하라는 교신 내용 역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지난 2016년 4월 22일 여수시 율촌역에서 발생해 7명의 사상자와 16억 원의 물적 피해를 냈습니다. 통학 차량으로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지난 2016년 여수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 차량을 후진하다 당시 2살이었던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송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량에서 내린 원생을 인솔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안모 씨와 김모 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도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과 구청장 후보들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선에서의 승리가 곧 당선으로 여겨져일까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경선을 공정하게 치르라며 여기저기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 4명이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용섭 후보 측의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이고 민주당 중앙당은 이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중앙당이 이용섭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후보들끼리 연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과 활용에 대한 확실한 결론과 검증 없이 중앙당 입장 없이 경선은 진행되기 어렵다. 구청장 선거로는 서구가 시끄럽습니다. 2013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무진 서구청장은 민주당이 발표한 기준대로라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걸립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그러나 최근 임청장 검증심사에서
예외적 적격 판정을 내려 다른 예비 후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구청장 예비 후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김보현 전 광주시 의원은 관심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고무줄 잣대가 되고 있는 당의 공천 기준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지방선거까지는 80일이 남았지만 민주당은 4월 말까지 경선을 끝내 후보를 확정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경선 후보들의 마음이 바빠졌고 그에 따른 잡음과 반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이 장만채 전 교육감의 입당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을 승인했으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이 장 전 교육감의 입당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도 중앙당의 일처리 방식이 대통령 철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7 한국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8%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전남의 고령 인구가 21.5%로 가장 높고 전북과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아진 만큼 오는 2060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와 청년 문화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내일부터 4일 동안 순천 대학로에서 플레이 페스티벌이 진행되며 이 기간 각종 공연과 전시회, 중고시장 운영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대학로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특성과 장기 발전 방향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정책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 기능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남만의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도시 축소에 대비한 압축도시와 건강도시의 공간구조를 지향하는 도시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도시 연찬회를 개최해 도시 외곽 개발을 지향하고 공공시설을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법률 문제 상담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소상공인들의 법률 문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남 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서 소상공인이 직접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결핵 예방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제8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노인결핵 전수 검진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